오늘부터 드디어 물리 앞부분을 시작하겠는데 오늘 할 내용은 물리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물리라는 것은 물체가 움직이는 거죠. 자, 움직임을 다루는 게 물리라면 그냥 움직였다 하는 것은 좀 곤란하죠. 그죠? 어떻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움직였을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1단원은 뭐 대학 책이든 고등학교 책이든 바로 움직임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느냐는 겁니다. 그죠? 움직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표현하느냐 이렇게 한번 제목을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목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물체가 움직이죠? 자, 움직였다는 말은 뭘까요? 그렇죠. 여기에 쓴 다른 위치까지 간 거죠. 자, 갔다는 말은 자, 여기에 떴던 물체가 어에서 다른 위치까지 갔다. 이게 움직인 거죠. 여기에 있던 물체가 여기까지 갔으니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뭐예요? 얼마 갔느냐? 얼마나 갔느냐? 우리 경상도 말로 얼마 갔니?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변이 또는 이동거리에서 S라고 씁니다. 정확하게는 사실은 델타 S였어요. 그죠? 위치가 변한 거니까 델타 S로 쓰는데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으면 되죠. 그러면 뭐 굳이 여기 몇 메다에서 몇 메다 갔다 할 거 없이 여기서 간거리만 따지면 이게 바로 델타 S, 즉 S가 됩니다. 두 번째, 이것만 갖고 부족하죠. 그렇죠? 왜 부족할까요? 어떤 물체가 여기까지 가긴 갔는데 누구는 10초 만에 갔어요. 누구는 1초 만에 갔어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 얼마 갔니도 나오지만 얼마나 빨리 움직였니?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바로 뭐예요? 속도가 됩니다. 속도.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 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100m를 갔어요. 자, 얘는 10초 만에 갔습니다. 자, 또 다른 친구는 역시 100m 갔어요. 그죠? 또 역시 10초 만에 갔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물체는 둘 다 100m를 10초 만에 갔으니 움직임이 같겠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얘는요, 일정하게 갔대요. 얘는 점점 빨라져서 갔대요. 또 어떤 친구는 가긴 갔는데 점점 느려지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갔느냐? 어떻게 갔느냐? 어떤 식으로 변하면서 갔느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이걸 뭐라 그런다? 예, 가속도라 그럽니다. 가속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움직임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즉, 얼마 갔느냐? 얼마나 빨리 갔느냐? 어떻게 변하면서 갔느냐?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여기에 공통으로 따라가는 게 뭘까요? 바로 T입니다. T. 시간이죠. 그죠? 그죠? 여러분, 이때 시간은 당연히 이까지 갈 동안에 시간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SVA 이렇게 돼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쌤이 다른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자, 여기 귀요미가 있습니다. 귀요미가. 자, 귀요미가 100m를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귀요미가. 자, 100m를 갔어요. 자, 100m를 가는데 10초 걸렸어요. 됐습니까? 이때 우리 얼마 갔노? 하는 게 바로 S가 있고, 그죠? 시간이 얼마 걸렸노? 10초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갔노가 10초인데 귀요미가 이래 갈 때도 있죠. 이래 갈 때도 있겠죠. 어떻게 해요? 100m를 역시 10초 만에 가요. 10초 만에 갔는데 얘는 일정한 속도로 갔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됩니까? 얘는 어디 가면 점점 처음에 여기 서 있었어요. 처음 속도는 0인데 점점 빨라져서 100m를 10초 만에 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귀요미는 그죠? 또 다른 귀요미는 처음 속도가 오히려 굉장히 빨랐어요. 20m/s예요. 오히려 얘는요, 굉장히 빨랐는데 가면서 점점 힘이 딸려서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이래서 100m를 일정하게 감수해서 10초 만에 갔어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심지어 어떤 귀요미는 다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처음 속도가 얼마냐 하니까 5였어요. 5인데 점점 빨라져서 나중에 15m/s.
빨라졌는데 역시 10초 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뭐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가 존재하겠지만 얘들은요. 자, 간 변이나 시간은 같죠. 한마디로 평균 속도는 둘 다 이 모든 경우 다 뭡니까? 평균 속도는 시간 동안의 간 변이 직선이니까 그죠? 거리라 해도 되겠죠. 이랬을 때 여러분 10초 동안에 100m 갔으니까 평균 속도는 10m/s로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움직임이 같습니까? 같지 않지요. 여러분 지금 얘들은 S와 V는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는데 전혀 움직임이 같지 않죠. 왜요? 첫 번째는 일정하게 같고요. 두 번째는 점점 빨라져서 같고요. 세 번째는 점점 느려져 갔고요. 네 번째는 점점 빨라졌지만 처음부터 나중까지가 달랐어요. 그 외의 경우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와 V만 갖고는 부족하다. 왜? 과정이 있죠. 과정. 요 과정 그죠? 요런 과정들이 다 다르죠. 이걸 표현한 게 바로 뭐다? 가속도입니다. 그죠? 첫 번째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 이 경우는 이 기요미는 뭐예요? 일정하게 갔죠. 변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가속도가 얼마나 그래요? 0이라 그래요. 됐습니까? 두 번째 경우는 0인데 나중에 10초 만에 여기 왔죠. 열이 오려면 여기 속도가 20이 돼야 돼요. 이때 속도가 20m/s다. 알겠습니까? 이래 되면은 얘는요 100m를 10초 만에 오게 돼요. 평균 속도가 10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일정하게 빨라졌다면 20이 되었어. 얘가 되거든요. 이때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2예요. 2. 반면에 처음에 20으로 얻은 놈이 이때 0이 되면은 이때도 얘는 100m를 10초 만에 오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 가속도가 얼마냐? 오히려 줄어들었죠. -2가 돼요. 단위는 세컨제곱입니다. 자, 요 경우는 한번 재밌게 해볼까요? 요 경우는 처음 속도가 5죠. 나중에 15죠. 그죠? 100m 10초 만에 가요. 역시 평균 속도는 10이거든요. 이 어느 경우든 여러분 평균 속도는 다 1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내부의 과정은 다 달라요. 그렇죠? 이때 가속도는 역시 얼마일까요? 여러분 보다시피 전체로 보면 10초 동안에 얼마나 변했니? 이래 되겠죠. 맞아요? 그럼 10초 동안에 속도는 5에서 15, 10 변했죠. 가속도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또 여러분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 어떤 기요미가 있는데 얘가요 막 빨라졌다가 막 느려져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100m를 10초 만에 올 수도 있어요. 100m를. 알겠어요? 이 경우는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움직임을 얘기할 때는요. 속도나 얼마 간 놈만 갖고는 안 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안 되더라. 뭐까지 필요하다? 과정까지 필요하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을 내면 우리 S는 뭐예요? 운동 결과예요. 결과. 움직임 결과죠. 결과를 말합니다. 그죠? 우리 결과적으로 얼마 간노예요. 자, 속도는 뭐예요? 그 움직임을 말하죠. 움직임. 그죠? 움직이는데 그 자체를 말합니다. 빨랐나? 느렸나? 시간이 얼마 걸렸나? 이 다예요. 가속도는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제 개념 잡았죠? 변하는 거다. 그 순간순간 변하는 것, 전체적으로 변하는 걸 따졌다 뭐예요? 과정인 거예요. 그죠? 이 움직임 하나하나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가속도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가 운동을 분석하려고 그래요. 즉, 움직임을 정확하게 분석할 것을 하려면은 일단 이 운동에 대해서 알아야 될,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네 가지입니다. 그죠? 바로 S, V, A 요겁니다. 물론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여러분 시간이다. 그죠? 시간은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은 S는 얼마나 움직이냐, 움직임의 결과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이동한 거리가 있고요. 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위. 그렇죠? 사실 이동 거리는 그 과정을 다 따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기요미가 동쪽으로 4m를 갔다가 북쪽으로 3m를 가게 돼요. 그죠? 얘가 3m를 가게 되면 우리가 이동 거리냐 그러면은 7m가 됩니다. 이동 거리가 7m가 되겠죠. 그런데 만일에 변이가 얼마냐 물으면
사실은 변이는 변한 이치만 보는 거예요. 순전히 이게 변이입니다. 변이, 그죠? 이거는 변위라 그래서 처음과 나중 위치 변화만 보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여러분? 5m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동거리와 변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동거리는 사실은 델타 S 여기까지 간 거 다 따진 거고요. 변이는 델타 X의 벡터죠. 그래서 변이는 5m지만 방향은 이 방향이다라고 벡터니까 크기와 방향을 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변이의 크기만 5m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 갔나가 두 가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럼 얼마나 빨랐느냐? 만약에 이때 귀요미가 여기까지 갔는데 5초 걸렸다. 그러면 5초 동안에 얼마나 빠르냐 하는 거는 우리 빠르기는 시간 동안에 간 거리 또는 공간이죠. 그죠? 예, 공간, 즉 거리 이렇게 따집니다. 사실 변이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 시간은 5초예요. 5초인데 거리 이동한 거리로 따지면 7m가 되죠. 그런데 똑같은 5초 동안에 변이를 따지면 5m 같지요. 그래서 빠르기가 있는데 얘는 1.4m/s고 얘는 1m/s입니다. 결론적으로 빠르기가 있지만 시간 동안에 갖는 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결국은 빠르기도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평균 속력이라 그래요. 평균 속력. 됐습니까? 반면에 이걸 뭐라 그래요? 변이는 평균 속도라 그래요. 평균 속도라 그럽니다. 자, 우리 평균이란 말을 지울 수 없고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어떻다? 전혀 다른 겁니다. 얘를 문자로 쓰면은 델타 t 동안에 간 이동한 거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 S, 델타 S는 거리 다 따진 걸 말하고 요거는 델타 t분의 순전히 간 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향을 봐서 요걸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어떻다? 전혀 다른 겁니다. 얘 때문에 이게 두 가지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S를 알아서 시간에 대해서 변화율을 구하면 바로 빠르기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정리할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지금 평균 속도죠. 만일에 5초 동안 이만 갔을 때 우리 실제 3초일 때는 얘가 여기 가고 있겠죠. 기어미가. 3초일 때 여기 가고 있다면 3초일 때 속도는 얼마냐? 이걸 뭐라 그래요? 순간 속도라 그래요. 순간 속도. 또 그때의 크기만 따진 게 순간 속력이라 그래요. 됐습니까? 이때 속력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순간이란 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로 뭔다 그냥 속력 또는 속도라고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때 뭐를 써요? 3초일 때의 속도죠. 뭐뭐일 때의 또는 어느 지점에서의 이런 말을 써요. 그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순간에 빠르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순간이라는 말을 안 써도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순간 속도는 바로 뭐냐? 바로 아까 했죠. 속도 변화율이지만 위치,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율이지만 이때는 아주 순간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바로 dt분의 다시 쓸까요? 깨끗하게 바로 속도 하는 거는 dt분의 ds 이렇게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순간 속력은 뭐예요? 여러분 속도는 뭘 가져요? 크기와 방향을 갖죠. 맞습니까? 이때 그 순간 속도의 크기 이게 뭐예요? 크기만 했는 게 바로 순간 속력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쉽죠. 지금 자동차가 이쪽으로 마이너스 5m/s로 가고 있다. 이면서 이건 뭐예요? 여러분 보다시피 차가 이 순간에 마이너스 5m/s로 가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바로 순간 속도죠. 또는 속도예요. 말 때 속력하면 뭐만 따지면 됩니까? 바로 5입니다. 5. 알겠습니까? 5m/s는 그때의 속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속도 속력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순간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이래 돼요. 그런데요, 가속도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가속도는 뭡니까? 이 속도가 변하는 거죠. 여러분, 가속도에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뭡니까? 평균 가속도가 나와요. 알겠어요? 자, 평균 속도는 뭘까요? 평균. 그렇죠. 시간이 델타 t 동안에 속도가 얼마 변했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평균 가속도입니다. 반면에 순간 가속도는 뭐예요? 순간 가속도는 그렇죠. dt분의 d 그때 속도 그 순간에 얼마 변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 가속도는 다 여기서 온 겁니다. 여기서. 이때 가속도는 둘 다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겁니다. 평균 속력, 평균 속도하고 관계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이라는 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 공부하다 보면 평균 가속도, 순간 속도 이런 거 별로 안 따질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다루는 일단은 물리 1에서는 거의 뭡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죠. 만일에 등가속도 운동이다.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평균 가속도나 순간 가속도나 어때요? 같죠? 그죠? 이게 일정입니다. 가속도가 일정이니까 평균을 구하나 순간을 구하나 다 같은 값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 관계없이 A라고 쓴 문제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가속도는 뭐예요? 우리 보다시피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율이죠.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이 알면 속도 알고 속도 알면 가속도 하는 거는 전부 뭐라고요? 변화율 갖고 한다. 여기 적어볼게요. 변화율을 가지면 알 수 있다. 변화율 가는 겁니다. 그죠? 변화율 가는 거 바로 dt분의 ds 이걸 말합니다. 요거 dt분의 ds. 이것도 마찬가지죠. dt분의 dv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봅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또 변화율 하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미분한다 이 말이죠. 그죠? 미분 이라면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이걸 이해했다면 두 번째 그래프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프. 자, 넘어갈게요. 만일에요 여기에 ST 그래프가 있습니다. ST 그래프가.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ST는 뭐예요? 단위 볼게요. 여기 메트 시간이죠, 그죠? 요거는 단위가 메타죠, 메타. 자, S가 0부터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자, 이게 5초가 됐다고 칠게요. 자, S가 이게 100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m입니다. 100m 갔다는 얘기고, 여기 얼마냐? 60m예요. 자,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100m 갔다가 턴해서 다시 60m까지, 즉 40m 돌아온 거죠. 그죠? 위치를 나타냅니다. 위치. 지점 또는 위치를 나타냅니다. 알겠어요? S는 지점, 무슨 지점 또는 무슨 위치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 만일에 5초 동안에 얘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 5초 지났죠. 변이는 지금 60m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 구할 거예요. 자, 이 기울기가 뭘 말합니까? 기울기가 바로 그렇죠. 이 기울기가 바로 델타 t 동안의 델타 s죠. 변이입니다. 변이. 이게 뭐예요? 바로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되죠. 이게 뭐가 말이고 바로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평균 속도. 알겠습니까? 평균 속도가 됩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그치 구했다면 말들이 얘는 평균 속도는 지금 구했다면 5초 동안에 60m 위치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2m/s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if 이 문제를 가지고 평균 속력을 얼마냐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조심해야죠. 평균 속력은 이 그래프 바로 못 풉니다. 기울기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균 속력은 뭡니까? 시간 동안에 이거예요. 알겠어요?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예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시간 5초 동안에 거리는요. 그렇죠. 100m 갔다가 다시 40m 돌아왔죠. 그래서 변이가 60m잖아. 그죠? 5초일 때. 맞습니까?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40m가 되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만일 평균 속력을 모르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예, 28 돼요? 예, 28m/s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만일에요.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지금 3초라고 합시다. 3초일 때 요때쯤 되겠네. 그죠? 2초 할까요? 2초가 좋겠네요. 2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 2초일 때는 요 2초쯤에 가는 시간 동안에 속도 이만큼 변했겠죠. 그때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변화율. 그런데 이때 변화율은 뭐가 될까요? 바로 요 기울기 하면 요렇게 될 거예요. 요때 변화. 요게 뭐가 되느냐? 요 곡선의 접선이 됩니다. 접선. 자, 접선이 됐다는 말은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순간의 기울기를 구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dt분의 ds를 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 순간 속도 되는 거예요. 순간에는 안 써도 된다 그랬죠. 바로 2초일 때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뭐 결론적으로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무슨 그래프에서? 자, 적을게요. ST 그래프에서. 그죠? ST 그래프에서는 뭐가? 기울기가 빠르기를 나타낸다. 이거는 기본이 되겠죠. 됐습니까? 기울기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시면 변화율 구했다. 다른 말로 뭐 했다? 네, 기울기 구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속도 그래프를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자, 여러분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속도 그래프입니다. 이번에는 T, 이거는 속도니까 빠르기입니다. 미터/s가 되겠죠. 얘를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미터/s가 되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속도가 점점 빨라졌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변화율이죠. 5초 갈 동안의 속도는 20배 했죠. 그래서 5초 동안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5초 동안의 기울기. 그죠? 만약 여기까지 기울기를 구해요. 이거 뭐예요? 이때 기울기는 뭐뭐 동안의 기울기죠. 그죠? 즉 델타 t 동안의 델타 v인데 델타 t분의 델타 v죠. 뭐뭐 동안의 뭐뭐 동안 변한 거죠. 바로 이건 뭐예요? 평균 가속도예요. 알겠죠? 평균 가속도가 됩니다. 지금 같으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얘는 지금 5초 동안에 20m/s가 변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4m/s 제곱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또 뭐냐? 3초일 때 속도를 알고 싶어요. 3초일 때. 가속도를 알고 싶어요. 그럼 3초가 어때요? 3초가 어때요? 3초일 때는 요 3초쯤에 갈 동안의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죠? 그 변화를 구하면은 결국 기울기가 요래 돼요. 이렇게. 요래 됩니다. 그죠? 요래 될 거예요. 요 기울기는 3초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접선 기울기를 구했다는 말은 그 순간을 구한 거예요. 순간. 자, 이 구은 뭐예요? 바로 dt분의 dv가 되겠죠. 자, 얘는 뭐가 돼요? 바로 그 순간의 가속도. 알겠습니까? 순간 가속도. 순간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용 기울기를 구하면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 나왔네요. 이번에 두 번째 뭐예요? VT 그래프에서 역시 기울기를 구하면은 가속도가 된다. 변화율을 구하면 가속도가 된다.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VT 그래프에서 역시 뭘 구하면은 기울기, 변화율 구한다. 그래프에서 기울기 구하는 겁니다.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AT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ST, VT, 이번에 AT 나옵니다. AT. 자, 가속도 그래프입니다. 됐죠? 자, 가속도는 시간이고 가속도는 변하는 거죠. 미터/s 제곱입니다. 그죠? 자, 우리 가속도 기항이면 등가속도 운동 일정하다고 칩시다. 자, 얼마? 10이라고 칠게요. 이 말은 뭐예요? 1초에 10씩 변하는 거예요. 그죠? 자, 얘가 5초 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가속도 그래프에서는 지금 1초에 10씩 변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1초에 10씩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기울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번에는요. 너무 희한하게도 뭐로 쓸까요? 예로 쓸까요? 뭐예요 여러분? 1초 됐다 10이죠. 변했는데 1초 됐다. 그럼 이 면적이 뭐예요? 1초 동안에 변했는 거죠. 2초 됐다 그럼 2초 동안 변했는 거죠. 맞아요?
3초 동안에 변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1초에 10씩 변하니까 4초가 뭐 이거 전부 면적 구해 보세요. 그러면 1초에 10씩 변하니까 5초 곱하면 뭐예요? 50 변했죠, 속도가. 이해되겠습니까? 결국은 AT 그래프의 면적 구했다는 거는요. 그죠? 가속도에다가 시간 변화량을 곱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우리 여기 뭐예요? 우리 가속도라는 거는 다시 써볼까요? 가속도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였잖아요. 요래 곱했는 거네. 그죠? 그리고 여기 바로 뭐 속도 변화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면적을 구했다라는 것은 바로 누적한 거예요. 누적. 이렇게 누적 했다면은요. 그때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다 누적시킨 거죠. 맞습니까? 그 누적했던 게 바로 뭐냐면 그 시간 동안에 그 앞에 결과량. 가속도 같으면 속도가 변한 거죠. 그 변했는 속도 양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왔네요. 첫 번째. 가속도에서는 속도를 알려면 뭘 구한다고요? 그렇죠. 가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을 합니다. 면적. 자, 면적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누적을 구하는 거죠. 그죠? 누적. 예, 누적을 구하는 게 바로 면적입니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나옵니다. 속도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델타 T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델타 T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VT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VT 그래프에서 아까 그러니까 속도가 이때가 예를 들어서 이쪽 속도가 8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곱하기 요 면적 델타 T죠. 그럼 요 면적이 뭐냐면 요 지금 빨간 면적이 뭐냐 하면은요. 잘 보다시피 속도 곱하기 요 델타 T 시간이에요. 즉 속도 곱하기 델타 T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요는 그때 속도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죠. 요는 그때 속도 곱하기 델타 T예요. 자, 그러면은 이 면적 다가 뭘 말할까요? 속도 곱하기 델타 T를 다 더했는 거죠. 이 속도 곱하기 델타 T가 뭡니까? 바로 S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V는 그죠? 델타 T분의 델타 S를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요때도 델타 S가 돼요. 델타 S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한번 더 써보시면은 VT 그래프에서 속도도 있지만 면적을 구하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델타 S가 나온다.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엔 역시 마찬가지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구하려면 거리를 구하려면 뭐 해야 된다? 바로 누적을 구한다. 또는 면적을 구하면은 그동안에 간 델타 S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분석할 때 그래프를 써서 그 변화율과 이게겠죠. 누적을 사용하면은 서로 아래위의 관계를 빨리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메모하시면은 여러분 ST 그래프는 기울기에서 속도를 알지요.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알지요. 하나 더 적으면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한다고요? 면적은 델타 S를 안다는 겁니다. 사실 뭐예요? 델타 S나 S나 같죠. 거꾸로 마지막에 AT 그래프에서는 면적을 알면 뭐가 안다? 델타 V를 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만 알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 푸는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